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관악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공동수학 2죠. 이 시험 범위는 명제부터 끝까지 무리함수까지 범위에서 출제된 기말고사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서술형 서답형 문제 4개를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서답형 문제에서 그냥 변별력을 좀 네,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신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객관식 문제들보다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내셨어요. 서답형 1번은 그나마 할 만한데 2번은 뭐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세기가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하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수능 기출문,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평 문제죠. 학평 기출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들 학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하고 보충학습 자료 이런 거 열심히 풀어야 된다고 거기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평소에 응용력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수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변형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발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서답형 4번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맞다. 즉 3번과 4번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된 게 맞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어, 제가 만약에 출제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 배점을 더 높이 줬을 거예요. 특히 이게 서답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 서답형 한 문제에 배점이 10점씩 배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응?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 관악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4점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배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걸 노렸다고 하면 내가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3, 4번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완벽한 최상위권이 아니다 그러면 3, 4번 같은 문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점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맞출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에 더 집중을 했으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략도 명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문제풀이 시작을 해볼까요? 서답형 1번 이거는요 식의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바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무리함수가 두 개가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제가 풀이하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평소에 요게 공부가 돼서 알고 있었으면 제가 방금 그린 것 같은 그래프가 바로 나옵니다. 자, 절대값을 풀어주는 기본 방법대로 풀어주면 돼요. 보세요. 어쨌든 절대값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죠.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것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경우에는 절대값을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죠.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x축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1,0이 시작점이 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구분을 하면 오른쪽의 식은 뭐다?
y는 루트 x 플러스 1이고 왼쪽의 식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지금 방금 그린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요쯤에 y축이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y절편이 k란 말이에요. k 값이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교점이 하나예요. 교점이 하나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면서요. 그럼 이거 좀 값을 낮춰볼까? 아직도 교점이 하나네. 좀 더 내리고 점점 내리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접하게 되겠죠. 이때 교점이 두 개예요. 자, 이걸 체크를 해서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하는 순간 이렇게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 k 값을 더 작게 하면 이 그래프가 또 내려가겠죠. 그럼 교점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내려가겠죠. 여전히 세 개인데 어느 순간에 요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에 딱 교점이 몇 개가 됩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죠.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속 연장해서 있죠. 그거보다 내려가면 교점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은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y는 루트 x 플러스 1과 직선이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요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경우 두 가지에 해당하는 k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x 플러스 k와 이 직선과 루트 x 플러스 1을 연립했을 때 얘가 여기 보이시죠? 얘가 뭘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양변 제곱해 볼까요? 이렇게. 자, 2항에서 정리를 하고요. 판별식을 구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 이게 중근이니까 0이 돼야 돼요. 지워지고 구하면 k는 얼마?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쉽죠. 이 점을 지날 때 k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k는 얼마? 1입니다. k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k 값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요. k는 얼마? 4분의 9가 됩니다. 서답형 2번 가볼게요. 경우의 수가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있었죠. 마지막 쪽에 있었죠. 행렬 전에. 많이 까먹으셨나?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잘 세면 됩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얘가 정역이면서 공역인데 원소가 이렇게 5개 있어요. 집합 x가 있는데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fx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할 때는 대응표를 그려놓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실수도 없습니다. 자, 됐어요. 대응표 그려놓고요. 근데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보통은 문제 좀 꼬아내셨어. fx는 1대1 대응인 걸 구하라고 하는 게 많은데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된대. 체크해 놓읍시다. 1대1 대응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빠짐없이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 안 된다고. 아셨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자, 이런 것도 공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위권입니다. fx랑 그러니까 f-x. 아,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을 더하면 그게 0이래요. 요 식을 살짝만 변형을 해보면 f-x는 마이너스 fx. 즉 뭡니까?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1로 마이너스 1로 대응한다 그러면 2를 대입한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나온 값하고 더해서 0이 되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1을 대입한 값은 요 2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을 정하면 방금 정하면 더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얘의 값을 하나를 정하고 나면 얘의 값은 얘랑 더해서 0이 되게 만드는 값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2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도 마찬가지다. 둘 중에 한 놈의 값을 구하면 다른 값은 바로 자동으로 결정이 돼 버린다. 그럼 0은 어떡하지? 0은 따로 노나요? 여기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f0 플러스 여기다가 뭐 0에다 마이너스 해봤자 0이지 뭐. 그럼 계산하면 f0은 얼마예요? 0이에요. 얘도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0은 0이에요. 이 값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 경우의 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면서 1대1 대응이 아닌 것까지 짜증나네. 답답하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면 되냐면 나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중에서는 나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나만 생각했을 때 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면 그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도 있고 1대1 대응이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만족하면서 1대1 대응인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남은 게 뭐겠어요? 나를 만족하면서 1대1 대응이 아닌 거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그나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 1대1 대응인 건 아직 신경 쓰지 말자. 나를 만족하는 거? 이거 만족하는 거. 자, 0은 이미 골라져 있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걸 결정을 하면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얘네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면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2로 대응을 시켰다. 그럼 2는 자동으로 어디로 대응이 돼요? 내가 고를 필요가 없죠. 얘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으로 대응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얘도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f-1을 고르면 돼. 그럼 f2는 고를 필요가 없어. 이거 몇 가지? 5가지. f-2를 고르는 경우가 5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f-1도 고르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그 얘가 1하고 2는 고를 필요, f1하고 2는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해서 25가지가 될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 중에서 나를 만족하는 경우 중에서 이제 뭘 빼줄 거예요? 1대1 대응인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면 이제 함수가 겹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얘가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1대1 대응이면
0이 0으로 대응했으니까 얘는 이걸로 가면 안 돼.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2가 대응하는 경우가 네 가지예요. 그죠? 네 가지야. 뭐 얘가 마이너스 2가 이거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럼 얘를 골랐어. 그러면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F-1은 그러면 얘가 대응한 거 빼고 세 가지 이렇게 해갖고 3, 4, 12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F-2를 마이너스 2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F2도 자동으로 결정이 2로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는 1대1 대응인 경우의 수만 골라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F-1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걸 고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1대1 대응인 것만 골라서 지금 세서 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얘도 골라줬으니까 겹치지 않게 고르려면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F-1는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골라야 돼. F1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F-1이 고를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4 곱하기 2. 이거 빼주면 돼요. 몇 가지? 17가지. 되셨습니까? 답은 17이에요. 자, 다음 보죠. 어렵습니다. 이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식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요것도 응용된 버전이라 어렵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요. 여기 삼각형 ABC가 하나가 있어요. 이쪽 길이가 2래. 밑에 밑변이 4래. 그리고 각이 30도래요. 그럼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사인으로 구해야 된다.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도. 요거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셔야 되는데. 이거 중3 때 한 거예요. 자, 혹시 몰라 설명을 드리면 사인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하고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신다 그러면 중학교 거 좀 잠깐 복습하고 오세요. 그래서 사인 30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거는 학력평가 기출문제인데 좀 오래된 문제긴 해요. 근데 이게 고난도 문제집들에는 수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따로 연습을 하셨어야 돼요. 안 그럼 이게 처음 보면 풀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이 길이를 이 삼각형 ABC에서 AB의 연장선 그리고 AC 위에 점 하나를 잡아요. 점 P를 그래서 P라고 하는데 P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점 P에서 연장선에서 수선의 발 여기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 그렸을 때 각각의 길이를 A, B라고 한대. 근데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A, B의 길이가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요거 각각의 역수 이렇게 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와, 어렵죠? 어렵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보세요. 이 삼각형을 P점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 1번 삼각형 이거 보세요. 이거 둔각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얘가 밑변이죠. 누가 높이가 돼 그러면? A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고요. 2번 삼각형은 이겁니다. 이거. 밑변 얼마예요? 4죠. 높이 B가 되겠죠. 그러면 1번 넓이 더하기 2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2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해놓으면은 쉽지는 않아요. 학교 내신 시험은 얼마나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유형별로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든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의 유형이든 이걸 얼마나 착실하게 충실하게 많이 내가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성적이 갈립니다. 수능하고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자, 1번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이게 되고요. 2번 삼각형 넓이는 2b가 됩니다. 요게 2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이건 알아냈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아이고 참. 이거 통분해도 요거 써먹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런 문제도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요. 고쟁이 정도 최소한 일품 수학 정도 되는 심화 문제집을 좀 풀어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걸 통분하거나 변형해서 푸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곱해 볼 거예요. 이런 풀이법도 있습니다. 곱한 상태로 전개해 볼까요? 자,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1,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b분의 2a, 이렇게 전개하면 a분의 2b,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5 플러스 b분의 2a, a분의 2b. 보세요. 얘네 둘을 곱하니까 여기 나온 조건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곱해서 정리하니까 역수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가 됩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죠. 5는 그냥 붙여주고 산술 기하 평균. 자, 요거 빨리 하죠. 요거 곱하면 약분해서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이게 9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우리는 얘의 범위를 구한 게 아니고 이게 곱해진 식의 범위, 즉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요 놈만의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에이, 근데 얘 앞에 곱해진 식이 얼마예요? 2잖아요. 얘를 2로 바꿔도 되지 않아요? 얘가 어차피 일정한 수면? 그죠? 되셨어요? 어, 이거구만. 됐죠? 이 식이 2분의 9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얼마예요? 2분의 9겠죠. 되셨습니까? 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체감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서답형 4번 막상 막 할 텐데 저는 3번이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체감 난이도는 학생들한테 이게 더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풀이 가볼게요. 서답형 4번 함수 fx는 x분의 4 플러스 k에다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알파라는 무슨 문자가 등장하는데 알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0에서 2 사이의 숫자래요. 요런 숫자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이거 어쩌고 k는 상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또 뭐야 이거. 자, 이거는 모의고사 학평 변형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요거 유인물로 이걸 나눠줬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잘 풀으셔야 돼요. 자, 방정식 가조건은 fx는 2의 실근의 개수는 1이다. 자, 요걸 해석하면 뭐가 돼요? 요거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2하고의 교점이 몇 개란 얘기입니까?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가에 집중을 해봅시다. 가를 이건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이 맞출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 이 가조건을 활용하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요. 자, 이 fx가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에
점근선이 y는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즉 k가 뿔마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식 전체의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식 전체의 절대값을 하지 않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 절대값을 하면 절대값을 하면 x축 아래 부분을 대칭이동해서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점근선이 x는 1이다 y는 1이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아래 부분이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점근선이 지금 y는 2나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y는 2하고 선을 그어 볼게요. 교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교점이 하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접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y는 1 말고 그럼 밑에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근선을 뭐 y는 마이너스 3 정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요. 점근선이 y는 3이 돼요. y는 플러스 3이 돼요. 얘도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죠. 그리고 y는 2를 한번 그어보세요. y는 2를 그어보세요. 교점 몇 개? 무조건 2개. 한 개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이런 거를 감을 잡으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점근선이 그러면 y는 2냐, 그러니까 k가 2냐, 아니면 마이너스 2냐. 그러니까 해봐야죠, 뭐. 해볼게요. 점근선이 y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2.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y는 2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x축 아래 부분이 접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y는 2하고의 교점이 딱 하나죠. 얘는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잖아요. 점근선 안 만나요. 교점 한 개예요. y는 2가 가능하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y는 2를 마이너스 2를 밑에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x축 아래 부분이 대칭이동해서 접혀서 이렇게 올라와서 얘의 새로운 점근선이 y는 2가 되겠죠. 여기 안 만나는 겁니다. y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밑에 이렇게 그려지던 애가 대칭이동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y는 2하고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되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 조건까지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 k 값이. 그럼 그 중에 뭐냐를 나하고 다를 해석해서 그래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다를 먼저 보세요.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것과 알파하고 값이 같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fx하고 x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이걸 그려볼게요. y는 x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죠. 그러면 이 교점이 여기가 알파란 얘기인데 자, 문제에서 처음에 줬던 조건에 정면으로 어긋나요. 알파는 0에서 2 사이에서 생겨야 되는데 얘는 2보다 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k가 2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y는 x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자고. 응? 알파. 자, 여기가 얼마죠? 요걸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면은 fx가 k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이거죠.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니까 x가 2여야 돼. 그 여기가 2,0이란 얘기예요. 그 알파가 여기에서 생기다. 여기 2가 아니구나. 잘못 그랬구나. 죄송해요.
여기가 알파인데. 알파인데. 알파가 0에서 2 사이가 맞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1번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이 조금 짜증나는데 뭐죠? 음.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알파가 0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다. 알파가 근데 그 알파가 제일 작고 베타 그다음에 감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fx가 0이 되는 값, 즉 x축하고 만나는 값 아까 구해놨죠. 요게 2입니다. 요거 해가 x는 2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알파가 돼야 되겠죠. 요게 되게 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fx가 알파가 되는 값이 여기 알파가 되는 값이 방금 전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알파가 되는 값이 2보다 큰 여기에 뭐가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 이게 감마구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베타는 2가 나온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알파 먼저 구해보죠. 알파는 어떻게 구했어요? 자, 요 부분은 x축하고 접혀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4 마이너스 2 하고요. 여기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입니다. 요거 이항을 해서 양변에 x를 곱하고 이항을 해주면 요거의 해를 구하면 알파가 나올 거예요. 요거 0에서 2 사이의 값.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하는데 이거 양수여야 되죠? 얼마? 루트 5입니다. 이게 알파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베타를 구해야 되는 베타는 감마를 구해야 돼. 감마는 뭐냐면 얘가 접혀서 올라간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의 값이 알파 지금 구한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같아야죠. 자, 그러면 요거 이항하고 x분의 4 얘 이항해서 정리하면 3풀 마이너스 루트 5 양변 역수 취해주면 4분의 x는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자, 유리화 해줄까요? 요거 켤레 곱하면 되죠. 얼마? 4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러면 감마는 얼마다? 3 플러스 루트 5. 자, 조금 정신 없나요? 알파가 얘고요. 감마가 얘고요. 베타가 얼마였어요? 2였어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4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많이 좀 문제를 변형해서 어렵게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제 1등급을 사전권에 놓고 있는 이제 관학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시험 실전에서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성적에 만족하는 학생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늘 아쉽죠. 그렇지만 그 아쉬움을 최소로 만들 수 있도록 겨울방학 잘 준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